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적 공시, 수주 공시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요, 많은 수주 공시, 실적 공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으로도 저희들을 유혹하고 또 매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공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시뿐만 아니라 그런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보는 그런 관점은 아니고 좀 방어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공시나 그 뉴스들을 보고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수주 기대감 아니면 실적 개선 기대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보통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주감,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시점은 사실상 여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바닥 부분에서는 절대 이런 공시들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요 위쪽에서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어떤 수주를 하거나 뭐 실적이 개선되거나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는 실적 개선, 하나는 수주, 공시, 수주 두 개 나눠 보겠습니다. 수주를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공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A사가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이제 1차 벤더로 낙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과정이 있는 데까지 잘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 이 A사는 대형주는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견만 되더라도요. 이런 S사가 우리 제품을 쓴다라는 것들을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내가 사지 않더라도 친인척, 주변 친구들 등등등 이런 것들 소문이 퍼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A사가 S사에게 납품을 하게 되면 공장 견학도 오게 됐죠. 그리고 내용도 확인하게 되고 ISO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기도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서류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경영 지원 팀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차를 오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노출이 되고요. 또 하나는 품질적인 관련해서 새로운 스펙이 생기고 새로운 규격이 생기고 신규 인력이 채용되고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잘 보시면은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채용하죠. 그러니까 수주가 된 다음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죠. 사람을 먼저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 항목에 이 인건비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리 1년 정도, 6개월 정도 뽑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앞으로 이 회사가 일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대부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인건비 증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내부자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외가 됐던 종목이 이렇게 대량 거래가 생깁니다. 이 대량 거래는 뭐 개인들이 사기도 하지만은 일단 내부자 거래의 시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폭증을 하게 되고 그 폭증한 것에 단타가 진입을 하면서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있고 주가가 올라갔다 바로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존 내부자들은 매수를 하고 팔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다 안 상태에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게 기자에게 들어가거나
어떤 뉴스들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노출이 돼 버립니다. 중요한 점은 A사라는 거는 초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주가가 뻥튀기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실질적으로 그 시점, 요 시점은 그 수주를 받은 양의 계산에서 적정한 멀티플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멀티플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공시에 따른 것들은 반드시 요거를 참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가동률입니다. 만약에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수주 공시가 나왔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지속 호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력 채용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가장 저평가받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즉 수주 공시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을 것이 아니라,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런 대량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나왔던 시점의 주가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동률이라든지 인건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은 T 플러스 45일입니다. 즉 3월 말 플러스 45일이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 발표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한 달에서 두 달간 후행성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팀은 팀장급, 임원급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검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선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가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주가가 빠질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이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은 새로운 판로를 뚫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동률이 증가해서 고정비가 감소된다, 이 내용과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 그리고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제3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되면은 비록 실적 발표가 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좀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로는 어, 모두 동일하게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순진하게 왜 나랑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냐라고 따지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속지 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건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뢰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회사를 찾아가지고 관심 종목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